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의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도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이틀 만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까지 또 매수를 동참을 하고 있지만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여전히 개인은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팀장님? 일단 두 가지의 방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선으로 봤을 땐 그래도 미국 시장보단 괜찮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이거 연말인데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수급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 이 FOMC 회의 이후에 가장 기대했던 것은 뭐냐? 산타 랠리였죠. 그러니까 산타 랠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술주 혹은 성장주들이 주인이 돼서 시장을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전기전자 이런 성장주들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메이저 주체들이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느낌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지금 수급 파이트 시간대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즉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은 이런 장에서 홀로 혹은 나 혼자 이 연말에 산타 랠리를 지금 즐기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별 개별 움직임에 조금은 더 빠르게 타이트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 랠리는 실종이 됐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농기계 관련주인 TYM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화승 엔터프라이즈에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 원택 오늘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건설기계 관련주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수급을 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하이브와 JYP 엔터 만났습니다. 엔터 관련주들 요즘 다시 시장의 주목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연말이기도 하고 또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 하면 또 이제 뉴진스가 BTS의 공백을 메우고 있고 JYP 엔터는 스트레이키즈가 또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달 들어오면서 사실 전기전자라든지 반도체 혹은 자동차 여기서 생긴 공백을 이 미디어 엔터주들이 지금 잘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비교할 종목으로 하이브, JYP 엔터, 즉 엔터사에서 이제 좀 골라오긴 했지만 사실 지난주 혹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가장 강력한 sek터가 미디어 엔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3분기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정말 데이트를 쳤고 그것보다 더 히트칠 작품이 나올까 싶었는데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 히트를 뛰어넘는 거의 뭐 신드롬급의 지금 활약을 보여주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나홀로 산타 랠리를 가고 있는 섹터 기업들이 있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게 지금 미디어 엔터 쪽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사와 네트워크스 이런 콘텐츠주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엔터사들 좋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하이브, JYP 엔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브와 JYP 엔터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하이브가 사실 BTS가 이끌고 그렇죠. 가던 주가의 흐름이었는데 이제 BTS의 맏형인 진이 입대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뉴진스가 있잖아요. 하이브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하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BTS. 네, 일단 뭐 BTS 그룹이 아무래도 이제 이 군입대를 하면서 굉장히 또 실망감을 안겨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 한 해. 특히나 다른 엔터 3사들. 하이브를 제외한 JYP 혹은 SM, YG도 물론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BTS의 이 스트리밍 사건 때문에 한번 주가가 크게 요동을 쳤던 이슈도 좀 있었죠. 하지만 이 BTS의 지금 그늘을 조금씩 벗어나서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이 정말 또 이 혜성처럼 지금 등장해서 네. 좋은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가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를 미디어 그리고 엔터주들이 모두 받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굉장히 흥한 그룹이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공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또 공연 시장 중에 클 수 있는 중국에서 공연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BTS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게 바로 북미 시장 쪽이었던 것 같아요.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사실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고 과거부터 많이 노력은 했지만 네. BTS처럼 성과를 낸 그룹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먼저 흥했기 때문에 차기 그룹들도 또 북미 시장에 또 진출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다른 그룹사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다른 엔터사들도 굉장히 좋지만 주가의 위치 기준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은 하이브가 현재 기준으로는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여름 혜성처럼 또 데뷔를 한 뉴진스가 BTS의 공백을 완전히 말끔히 네. 메워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신곡까지 또 순위 차트를 휩쓸고 있는데요. 하이브 그렇다면 지금 올라탄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낮은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현재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22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대신에 만약 밀리게 된다면 13만 원이라는 이 손절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과거와 다르게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들이 네.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그룹이 한번 크게 흥하면 그 그룹의 향후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번 이 구독 서비스 혹은 이 너튜브가 이제 굉장히 또 성행을 하면서 한번 흥행하기 시작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또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상향 곡선이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료 구독 서비스까지 도입하면서 하이브의 목표가는 22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과 올릭스 만났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네. mRNA 백신 관련주인 파미셀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올릭스 하면은 탈모 치료제 관련주로 그쵸. 꼽히는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뭘 사야 될까 또 가지고 계신 맞아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좀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속해 있다 그래서 다 오르는 그러한 시장이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에서 어떠한 파트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급등락이 굉장히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파미셀, 올릭스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미셀과 올릭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 선택해 주셨습니다.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백신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WHO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파미셀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mRNA 백신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도입을 할지 네.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잖아요. 일단 뭐 시간의 차는 있겠지만 도입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중국이 밟아가는 절차 우리도 똑같이 밟아왔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19 완화 기대감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동시에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 어찌되었든 대내 변수로 인해서 이 백신에 대한 수급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에 들어가는 원료를 또 취급하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업의 외형 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자체가 테마적인 뉴스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인 이슈 이후에 그 이슈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치에서 파밀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미 캐파를 좀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됐든 뭐 화이자가 됐든 원료 공급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까지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파밀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미셀은 지금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더 잡아드렸는데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평선들의 추세도 모두 무너지게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0,000원이라는 손절가가 오지 않고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 15,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파미셀 선택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팀장님이 저번에 한미약품을 또 네. 꼽아주셨는데 이번에 목표가 3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북경 한미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중국에서 이 일반 의약품들의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한미약품 뭐 현재 위치에서 공격적인 신규 공략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 기준으로 본다면 1차 정도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것 32만 원 그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한미약품의 현재 위치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이 시선을 다르게 봐서 이 한미사이언스의 현재 위치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두 기업이 뭐 동일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급 파이터 시간 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또 기업 중에 하나인 JVM을 또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기에 한미사이언스는 현 구간도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현재까지 1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 32만 원까지도 바라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링크 제니시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 링크 제니시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쪽이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이 로봇 AI 채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들이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도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현재 우리가 위치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든 싫든 어쨌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 IRA 법안 때문이라도 공장 증설을 또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쪽이 저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이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시스템 자동화 분야 쪽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링크 제니시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위치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링크 제니시스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공략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5,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가를 좀 제시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선 종목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손절가를 저점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7,000원을 드려보겠고 만약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가게 되면 한번 8,000원까지도 노려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 링크 제니시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2차 목표가는 8,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5,5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